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이 좀 막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봐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오늘은 이 막연함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이 시세입니다. 아파트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 시세를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유가 이 내 집 마련의 안정성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보다 많은 상승분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내가 매수한 아파트가 5년 뒤 10년 뒤에 더 큰 상승폭을 가져가야 하는데요.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꼭 한번 확인하죠. 부동산도 적어도 이 차트 비교를 통해서 이 과거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이 전고점을 우선 확인해 봅니다. 전고점은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했던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. 특히 코로나 때 대부분의 아파트가 높은 상승을 보여서 이때 전고점이 있는 곳이 꽤 많을 텐데요. 전고점은 이 아파트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상승장이 오면 다시 한번 다른 단지들보다 높은 상승을 기록할 거고요. 또 가장 빨리 이 상승의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. 반면에 하락할 때는 덜 빠질 수 있겠죠. 전고점은 한마디로 이 아파트의 숨겨진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 2023년 작년에 이 상승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. 작년에 이 반등장일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. 다른 단지는 다 오르는데 시세가 유지되는 곳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들도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올라갈 힘이 충분치 않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곳들이겠죠. 가격이 하락한 단지는 이렇게 제외하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작년 상승 여부는 서울에 한정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이 변화가 두드러진 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 또 갭을 좀 보셔야 합니다. 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의미하죠. 갭 투자 금액은 이 실제 투자자들이 꼭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금액을 모두 다 준비를 하시죠. 그렇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십니다.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 미래를 위해서 갭 투자를 통해 미리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을 사두시는데요. 이 시세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있어야 시장에 잘 나타납니다. 그 구분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이 무주택자 혹은 실거주자만으로는 시장의 대세 흐름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매매가와 더불어서 전세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. 이 갭 금액을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. 특히 네이버 매물에서 이 매매가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매매가는 낮은데 갭은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. 이 투자자가 보기에 갭이 같다면 매매가가 높은 단지를 훨씬 더 선호하겠죠. 그래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요인은 역시나 입지입니다.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이 입지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. 입지는 위치와는 다르죠. 입지는 이 물리적인 위치에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더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. 서울에는 세 가지 주요 일자리가 있죠. 강남, 여의도, 종로입니다. 그중 강남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강남의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생산성도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강남을 대신할 곳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도 강남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. 강남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GTX 2호선, 3호선, 7호선이 더 선호되는 이유입니다. 그런데 일자리와의 접근성만 생각하면 강남으로 환승 없이 곧장 20분,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수지나 광교 혹은 GTX를 이용하면 직통으로 연결되는 파주운정이나 일산, 의정부가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죠. 지하철 환승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강동구나 서대문구와 같은 곳들이 선호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강남과의 물리적인 위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지표는 이 거래량입니다. 거래량은 이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한지,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거래량은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.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차익을 충분히 벌었더라도 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?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낮은 금액, 급매로 내 물건을 내놓아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수를 보는 겁니다. 세대수가 많아야 거래가 활발하고 또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이 매수자를 찾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. 초보자분들이라면 서울에서는 세대수를 500세대 이상으로 설정해 두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세대수가 적어도 또
거래가 활발한 단지들이 있거든요. 아파트가 모여있는 주거단지라면 세대수가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세대수가 적은데 나홀로 아파트다? 이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. 그 외에도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만한 곳을 주목하시면 이 안전마진이 있을 겁니다. 또 다른 지표로는 역세권, 초품화 같은 게 있겠죠. 오늘 말씀드린 시세, 입지,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 호갱노노입니다. 이 필터를 아파트, 매매, 평형수, 세대수를 500세대 이상으로 설정해두고 보시면 몇몇 아파트 단지만 남게 됩니다. 이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로 비교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. 이 호갱노노는 매매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보시는 분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. 입주민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차가 힘든지, 또 분리수거하는 요일은 언제인지, 생활하는데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포장되어 있긴 한데 이 장단점을 잘 정리해둔 후기도 있으니까요. 이 호갱로너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매매나 전월세까지 모두 다 유용하실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 두세 개의 단지의 시세를 비교하면서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파트 분석에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단지들의 시세나 정리된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아파트를 볼 때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. 다른 부가적인 요인들보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지하철 호재나 산업단지 입주와 같은 호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. 이 세 가지가 부동산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입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주세요.